네,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화면 띄워놓고요. 한글 화면도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은 저장이지만 저장도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보고 세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것과 별개로 저장 먼저 해도 되고 세팅 먼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진행해 보죠. 일단은 저장부터 먼저 할 건데요. 항상 시험장에서는 문서 폴더, 문서 폴더에 보통 이렇게 ITQ라는 폴더가 하나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뭔가 이제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는 편이 먼저 낫습니다. 네, 저장부터 먼저 해주시고요. 그 저장하라는 말은 이런 작성 요령 쪽에도 이렇게 써져 있고요. 내 PC 문서 ITQ 이런 식으로 저장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함초롱 바탕 10포인트 검정 줄간격 160 양쪽 정렬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초롱 바탕 10포인트 그 다음에 양쪽 정렬 줄간격 160까지 써져 있는 것까지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 확인하셨으면 됐고요. 그 다음 이런 것들은 RGB 설정하라는 거니까 빼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F7번 누르셔도 괜찮고 아니면 여기서 위에 메뉴 이용하셔도 괜찮겠지만 F7번 눌러서 용지 설정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 오른쪽 11mm 왼쪽이랑 오른쪽 11mm 그리고 위쪽부터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10mm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mm로 통일을 하게 되면은 11, 11, 10, 10, 10, 10 통일했으면 설정. 그럼 이제 이 상태로 한번 진행해 주신다고 보시면 되고 처음에 저희가 이제 페이지 나누는 것을 한번 해볼 건데요. 보통 1점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쓰실 때도 밑에 거 문제 보고 쓰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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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엔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컨트롤 엔터 3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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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 엔터 이렇게 그 다음 컨트롤 엔터 컨트롤 엔터는 보통 페이지를 나누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3개 페이지가 됐지만 크게 보자면 1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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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엔터 치셔도 되고 안 치셔도 상관없습니다. 3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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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 엔터 여기는 이제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뭐부터 진행하실 거냐면 스타일부터 먼저 진행을 할 겁니다. 스타일에 관련되어 있는 글을 작성한 후 영상 강의를 계속 시청해 주세요. 자, 이렇게 글자를 다 쓰고 난 다음에는요, 글자 쓰실 때 주의사항은 영어를 먼저 쓰시고 엔터 한번 그리고 원래 여기는 엔터 주면 안 되는데 엔터가 쳐졌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한글도 다 쓰고 나서 엔터 한 번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글자를 다 쓰셨더라면 이제 스타일을 만들 차례입니다. 스타일은 보통 영어 스타일과 한글 스타일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글꼴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어쨌든 스타일의 이름은 SDGS라고 만들어 놓고 한꺼번에 한글도 영어도 따로따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커서는요. 어차피 이렇게 잡고 F6번 눌러서 스타일 들어가셔도 되고 커서만 위치하고 F6번 누르고 스타일 들어가셔도 됩니다. 커서는 상관없습니다. F6번 눌러서 왼쪽 하단에 나와 있는 스타일 추가하기 그리고 스타일의 이름은 SDGS라고 만들라고 나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영문 이름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문단 모양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문단 모양 들어가서 왼쪽 여백 15포인트 15 문단 아래 간격 10포인트 아래 간격 10포인트 15와 10까지 해놓고 나서 설정 그 다음에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서 대표를 한글로 바꾸겠습니다. 한글은 궁서로 다 지우고 궁서로 그 다음에 한글 됐고 이제 영문으로 바꾸겠습니다. 영문은 도둠 그 다음에 크기는 10포인트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평은 95%인데 이걸로 95라고 설정해 주시고 자가는 5%로 설정하겠습니다. 설정 버튼 누르시면은 추가 눌렀을 때 이렇게 SDH에서 나오고요. 이때는 설정을 누르지 말고 X를 눌러서 스타일 창을 닫으세요. 그리고 나서 영어를 잡겠습니다. 영어만 쭉 잡고 저희가 이제 F6번 눌러도 되는데 보통 이제 서식 쪽 가시면은 저희가 만들었던 자세히 버튼으로 SDGS 이렇게 보실 수도 있죠. 아니면 F6번 눌러서 SDGS 누르고 설정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한글도 마찬가지로 쭉 잡아주고 F6번 눌러서 SDGS 설정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한글 버전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오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영문은 지금 잘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한글은 지금 저희가 일부러 제가 실수를 했지만 F6번 눌렀을 때 SGS에서 바로 다시 한번 수정하기 이거 편집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글자 모양 들어갔을 때 영문은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게 영문이기 때문에. 근데 한글은 그런 게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글까지도 같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장편 95, 자간 5로 해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문단 모양은 어차피 되어 있으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놓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애들 설정해줘서 하시면 되겠죠. 자, 아까 전에 엔터 쳐져 있던 것들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줄여가지고 된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스타일을 완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를 만드셔야 됩니다. 표는 무조건 2점 밑에다가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컨트롤 NT 말고도 뭐 입력 쪽에 표를 이렇게 만들어 상관없는데 저는 표 만들기를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입니다. 다섯 줄에 6칸.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가 꼭 돼 있어요. 만들기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안에 내용부터 먼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채우고 영상 강의 시청해 주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 두셨더라면은 보통 이제 글자를 먼저 입력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먼저 도와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하고 진행을 합니다. 표 전체 굴림의 10포인트부터 먼저 진행 한번 해볼 거고요. 전체 잡아주시고 비어있는 칸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굴림체 이렇게 안 나오면 모든 글꼴의 굴림 10포인트는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로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는 가운데, 숫자는 오른쪽 정렬입니다. 그래서 문자들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지금 가운데 정렬 있는 친구가 이렇게 되어 있죠. 가운데 정렬. 요거 하나만 좀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숫자들은 오른쪽으로 이 친구들이랑 여기까지 갈게요. 오른쪽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된 거고요. 셀 배경색 노란색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었고요. 알파벳 L 눌러서 배경에 색의 면색의 노란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과다되면 설명 나오고요. 설정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계산 기능 이용해서 캡션까지 마무리 지어 볼 건데요. 합계는 여기 3개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잡아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조금 내릴게요. 네, 마우스 우클릭하게 되면은 블록 계산식 이쪽에 블록 합계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서 합계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다 구하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표의 테두리를 클릭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캡션 넣기를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표 1이라는 게 생깁니다. 가다가 글자 지우는 걸로 지움 누르시고 여기다가 바로 이거 넣어주시면 되겠죠. 연도별 SDGS 그 다음에 이제 미래도시 이건 됐고요. 네, 선정현황 단위 땡땡 개라고 나와 있었던 것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차트의 테두리를 눌러주시고 마우스 우클릭 개체 속성을 들어가셨을 때 여백 캡션 쪽에 아래에 있던 걸 위로 올려주시는 거죠. 설정 누르시고 얘를 곧바로 오른쪽 정렬로만 가시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도 아까 전에 보셨듯이 굴림의 10포인트를 완성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굴림의 10포인트는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격자 표시를 할 거라 이 상태로 여기다가 커서를 위치한 상태로 F5 알파벳 L 대각선 가서 요거 2개만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두리를 좀 하겠습니다. 보통 테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체 다 이중실선 여기만 또 이중실선이기 때문에 쭉 잡아주고 알파벳 L 테두리 종류는 요거 이중실선 바깥쪽만 누르고 설정 한 번 더 이렇게 잡고 알파벳 L 테두리 종류는 이중실선 바깥쪽만 누르고 설정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보통 표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다 잡아주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방향키 위에 거
눌렀을 때 아무것도 안 움직이면 그때서 한 두 번 정도만 떼주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표가 제대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스타일과 표까지 완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차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통 차트를 만드실 때는 바로 밑에다가 만드시는 거고 이렇게 노란색 배경으로 된 걸 차트로 만드는 게 국룰입니다.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입력 차트까지 가시는데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을 할 거라 바로 보이는 요거 묶은 세로 막대형을 툭 누르는 순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차트 데이터 편집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차트는 표 밑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빈 공간으로 드래그를 살짝만 좀 해주시면은 알아서 이렇게 내려가게 될 겁니다. 차트 위에다가 살짝만 올려주시고 방향키로 방향키 아니고 그 여기 점 같은 걸로 쭉 당겨서 차트의 크기랑 조금 일정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라인을 맞추는 편입니다. 차트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진행해 보죠. 일단 제목부터 먼저 써주도록 할게요. 차트 제목 클릭하고 이렇게 한 번 더 클릭해야 되는 거고요. 제목 속성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하시는 게 아니라 제목 편집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차트의 제목은 연도별 SDGs 미래도시 미래도시 선정현황 해주는데 여기 보면 제목은 굴림의 진하게 12포인트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한글 글꼴로 가서 굴림의 진하게 12포인트까지 이렇게 쭉 다 해주시면 좋습니다. 설정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속성도 있습니다. 차트 제목 속성으로 들어가셔서 채우기랑 테두리 같은 거 채우기는 항상 예, 선은 항상 예입니다. 이거 두 개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 바깥석 대각선 오른쪽 아래는 바로 오른쪽 보시면은 효과 쪽이 있고요. 그림자 쪽은 이런 식으로 이 친구가 대각선 오른쪽 아래입니다. 눌러주시고 X. 그럼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죠.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은 뭐냐면 얘도 그렇고 이 친구 그리고 이 친구 범례까지 전부 다 제목 이외의 글꼴들을 말합니다. 굴림 보통 10포인트는 이따가 하기로 하고 축 제목이나 그런 여러 가지들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먼저 할 거는 차트를 누르면 위에 이렇게 차트 디자인 탭이 나와 있고요. 차트 구성 추가에 축 제목에 기본 세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축 제목을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 축 제목 속성으로 들어가시면 맨 오른쪽에 크기 및 속성이라는 곳에서 글 상자를 가로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 다시 한번 우클릭 제목 편집으로 가서 단위 땡땡 개로 만들어 주는 거죠. 어차피 이 친구도 이걸로 하려고 했었으니까요. 굴림에다가 보통은 그냥 두시고 10포인트인지 확인만 하시고 설정 이렇게 바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세로 축도 하나 둘 글자 모양 편집 굴림으로만 주시면 됩니다. 가로축도 하나 글자 모양 편집 굴림으로 바로 주시면 되고 범례도 글자 모양 편집 가서 굴림으로 바로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똑같아졌으니까는 몇 가지 지워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쭉쭉쭉 이어진 선들을 클릭만 해주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잡히죠? 그 상태로 딜리트 버튼을 누르시면 없어질 거고요. 범례는 지금 이렇게 테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범례를 클릭한 상태로 바로 범례 속성 선에다가 검은색만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생기면서 완벽하게 똑같아질 수가 있겠죠. 하라는 것만 하면은 보통 안 똑같아도 요 정도까지만 봐도 비슷하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큰 걱정하지 마시고 요 정도까지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능평가 두 번째로 한번 가볼 겁니다. 중간중간 저장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바로 밑으로 와서 여기서 한번 해볼 건데 보통 탭키를 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탭키를 쳐서 이렇게 또 만들어 놓는 방법도 있고 교재처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그냥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2번은 이따가 해도 괜찮습니다. 1번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2번을 하셔도 되고 네 그런 식으로. 근데 보통은 보시면은 이제 여기 바로 1 가로 1이 있기 때문에 그냥 붙여서 이렇게 진행하셔도 되는데 저는 보통 띄어서 이렇게 한번 띄고 진행하는 게 좀 더 괜찮더라고요. 네 커서 냅두시고 수식
수식 편집기를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이거랑 똑같이 만드시면 되겠죠. 알파벳 E 입력해 주시고 는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루트가 있기 때문에 보통 찾아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근호라고도 하죠.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만 채울 건데 분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수를 한번 만들어주고 밑에는 R, 위에는 GM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방향키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크게 깜빡이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고 콤마가 있어요. 그리고 분수가 또 있네요. 분수 한 번 더 만들어 주고 근데 근호가 자꾸 따라오면 안 되죠. 그래서 가시다가 조금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이 친구를 한번 지워보고 근호에서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방향키 오른쪽을 여기까지만 두시면 안 되고 여기까지 두셔야 되고 콤마예요. 네, 그리고 나서 분수를 한번 더 하시면 따로 떨어지죠. t제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제곱 같은 경우에도 찾아보시는 거죠. 이렇게 찾아보시는 거고 자 t제곱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숫자 2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눌러보자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요. 그냥 여기서 2라고 쓰시면 되고요. R3이죠. R3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방향키 오른쪽 거 계속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는 한 번 더 들어가고 분수 또 들어가요. 네, 분수 또 들어가고 밑으로 옮겨서 4파이 제곱이죠. 그래서 4라고 넣고 파이 같은 경우에는 저도 기호를 이렇게 쭉 찾아요. 맨날. 이거를 다 외우고 다니시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이게 파이인지 아닌지를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비슷한 걸로 가는 거죠. 그리고 제곱이니까 바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아이고 다시 이렇게 돼가지고 이건 지워도 괜찮겠죠? 자 위에 GM으로 다시 갑니다. 이렇게 다 되셨더라면은 곧바로 저장하시고 저장하시는 게 아니라 곧바로 오른쪽 위에 있는 넣기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보통 이렇게 띄거나 아니면 탭 한 번 더 눌러서 2번으로 바로 이렇게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수식에 수식 편집기 또 한 번 들어갈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무슨 높은 음자리표 같이 약간 이렇게 생긴 것들을 한번 찾아보죠.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제가 교재에도 써놨기 때문에 찾아서 누르시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항상 이렇게 누르면서 찾거든요. 왜냐면 이게 한눈에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으니까. 자, 여기는 0이라고 되어 있었고 여기는 3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은 이제 분수가 크게 있었고요. 밑에는 숫자 5만 위에는 이제 루트가 크게 씌워져 있네요. 그 다음에 6t 제곱 6t 제곱으로 가서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t 플러스 12 됐습니다. 나오셔서 dt까지 는 11 이런 식으로 완성 지을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수식 편집기는 교재에도 좀 연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거 보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구하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바로 이제 그리기 도구 쪽으로 한번 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기 도구 쪽은 보통 이제 그런 이런 상자들을 먼저 만들고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잘 보이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입력 쪽 가서 요 직사각형을 하나 그냥 크게 한번 훅 만들어 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냥 크게 만들어 놓고 어차피 이 친구 개체수성 가서 다 조절할 거거든요. 들어가서 모든 걸 다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이제 이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130에 145가 있어요. 130에 145. 항상 크기 조정은 잊지 마시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바꾸셔야 돼요. 선 가서 둥근 모양 이렇게 바꾸셔야 되고 채우기도 비슷하게끔은 가지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저는 바로 이제 위에 있는 요거 만들죠. 그래서 다시 한번 눌러주셔서 비슷하게라도 만들어 주시고 더블 클릭해도 개체수성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본 쪽 가서 110에 17 110에 17 크기 고정은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면색 파랑 이런 것들 해볼게요. 네, 이것들을 뭐 이따가 하면 되니까 채우기 쪽에 면색은 무조건 마우스 갖다 댔을 때 파랑 그 전에 선 쪽 가서 둥근 모양을 해야 됩니다. 설정 그리고 조금 옮겨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바로 도형 안에 글자 키를 눌러서 미래도시 개념의 구성 요소 이 친구들은 이렇게 쭉 잡아도 괜찮습니다. 가운데 경을 해주고요. 궁서 22 하향 여기서부터 궁서 그 다음에 22 그 다음에 하향색으로 글자색 바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져가면서 계속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위치 조절하시면서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할 건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형광 같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죠. 크기는 90에 5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부분 크기가 그래도 한 이 정도는 차지하는 것 같으니까 쫙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바로 엣지 속성. 가시면은 90에 50만 하시면 되니까요. 90에 50 크기 고정. 채우기는 그래도 그나마 비슷한 색으로 해주시는 게 좋죠. 뭐 이런 것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아닌데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비슷하기만 하면 됩니다. 채우기에 관련된 게 나오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림을 넣죠. 그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림은 입력을 가시면 그림이 있고 그림을 눌렀을 때 이렇게 뜰 겁니다. 보통 문서에 픽처리 아이디큐 폴더에 픽처리라고 있을 겁니다. 시험장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그림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시사항 보시면은 이렇게 로고 2라고 하는 걸 누르라고 나와 있었죠. 자, 열기 버튼 누르시면 저희가 드래그 할 수 있고요. 그냥 크기 이렇게 알맞게 좀 조절하셔가지고 넣으시면 되는데 이게 넣자마자 그림이 뒤쪽에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그림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 본문가의 배치, 뭐 그래프로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조절하시고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순서 맨 앞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우스 두 번 클릭하시게 되면은 크기랑 이런 것들 조절할 수 있죠. 50에 35 크기 고정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림 효과라고 해서 회색조가 보통 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렇게 회색조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설정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겹쳐지게끔 냅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짝 겹쳐졌으니까. 자, 하이퍼링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기다가 뭐를 쓰고 나서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통 원래는 이제 하이퍼링크를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위로 올라가서들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먼저 미리들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재에서도 설명을 잠깐 해놓고 했겠지만은 실제로 책갈피로 이동을 해야 돼서 여기다가 미리 뭐라고 쓰시냐면 문제를 보고 SDGs 미래도시 구축 전략 연구 이렇게 써놓고 얘네들을 책갈피를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책갈피를 미리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메뉴들을 쭉 둘러다 보시면은 책갈피가 있을 거고요. 잠시만요. 네, 여기 책갈피가 입력 탭에 있을 거고 눌렀을 때 책갈피의 이름은 미래도시 넣기 이러면은 이제 책갈피가 된 거거든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하이퍼링크 있죠. 여기 보시면은 한글 문서에 책갈피 미래도시로 넣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마우스가 손가락 표시가 나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으면 눌렀을 때 딱 이제 일로 커서로 딱 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잊지 말고 먼저 미리 적어두고 어차피 쓸 거였었으니까는 가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번에는 글맵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글맵시가 있고요. 글맵시는 보통 육각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셔가지고 이렇게 찾는 건데 얘네들은 다 채우기 비슷한 애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들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글맵시 가셔가지고 그냥 밋밋하게 그냥 비슷한 글자를 좀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것도 괜찮고 아니면 맨 끝에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기는 해요. 그래서 하다가 보면은 저도 여기 있는 걸 다 외우지는 않아서요. 쭉쭉쭉 보다 보면은 육각형 모양 여기 맨 끝에 이름 맨 끝에 나오는 거 보이시죠? 요거 보면서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내용 입력할 때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 그리고 글맵시 모양에서 어차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괜찮고요. 자, 글꼴은 굴림의 빨강 여기는 굴림인데 직접 찾아야겠네요. 그쵸? 굴림의 빨강 굴림으로 이게 저도 이제 찾아야 돼서 자, 굴림을 한번 계속 찾아보죠. 네, 여기 있네요. 맨 위에. 그리고 설정. 근데 지금 눈에 안 보입니다. 왜냐면은 글매시를 넣었었어도 여기 뒤쪽에 가려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치우면은 보여야 되는데 잠시만요. 여기 보이네요. 여기 있었네요. 이 친구 잠깐 오려두기 해서
이쪽으로 좀 가져올게요. 네, 이 친구도 순서상 배치상 그래프로 해주시면 올라올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계속 안 올라온다. 그럼 맨 앞으로 이런 거 눌러주시면 올라올 거고 여기 배치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기도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40에 40이라고 해서 크기 고정되어 있을 거고 채우기는 지금 그라데이션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면색에 빨강색으로 바로 주시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뒤에 뭔가 이제 그림자 같이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글맵시를 딱 봤을 때 그림자가 비연속되어 있어요. 없음으로 가주셔야 되는데 가끔씩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찾아서 없음 주시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고 뭔가 다르더라도 그러면은 한번 쭉 가시다가 색깔도 뭐 안 돼 있고 채우기도 다 괜찮은데 왜 그러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늬색도 한번 없애보시고 이렇게 해보시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냅두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밑에 있는 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얘네들을 먼저 만들고 복사부 추락키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위로 올려서 배치시켜 놔도 괜찮아요. 뭔가 좁은 것 같은 느낌이 드시면. 그래서 입력의 직사각형을 하나 일단은 조그맣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11에 15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11에 15까지 크기 고정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겠고 그 다음에 색깔 같은 경우에는 요걸로 갈까요? 이걸로 가야겠군요. 네, 11에 11로 크기 고정까지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거는 이제 하향을 재면 임의색이라 나와 있었기 때문에 색 채우기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색으로 아무거나 해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직사각형 만들기 해서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고 얘는 둥근 모양새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11에 15였죠? 15까지 해서 만들어 놓는 거죠. 배치시키실 때는 이렇게 위에다가 살짝 보이게 배치를 해주면 하나에 대한 짝꿍이 좀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되셨죠? 도형 안에 글자 넣는 걸로 해서 1 적어주시면 되는데 굴림에 20포인트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렬도 가운데 정렬이고 굴림에 20포인트까지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랑 얘를 컨트롤 키로 비연속 선택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 드래그해서 배치시켜 놓으시고 붙여넣기 드래그해서 배치시켜 주시고 이런 식으로 숫자만 2, 3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너무 차이점이 좀 있는데 그러면 좀 오른쪽으로 옮겨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대로 둘게요. 어차피 이것도 틀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안 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채우기만 하나씩 하나씩 똑같은 걸로 하시지 마시고 다른 걸로 해주시는 게 그래도 조금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이제 글상자 이용을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글상자, 가로 글상자라고 있고요. 좀 펑퍼짐하게 비슷하게라도 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글자를 넣기 전에 일단은 선 종류, 파선, 면색 이런 거부터 먼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선 쪽으로 가서 종류는 파선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면 나옵니다. 그걸로 좀 해주시고 색은 색없음으로 가시면 되고 설정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먼저 하고 글자는 지역, 인구 소멸, 문제 해결 이렇게 쳐주시고 드래그해서 나와 있듯이 도듬의 18포인트 도듬의 18포인트까지 해서 이것도 컨트롤 CV로 맞춰주기만 하면 됩니다. 컨트롤 CV로 네, 맞춰주기만 하면 되고요. 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 촉진 이런 식으로 사회적 연대감 강화 환경 구축 이런 식으로 좀 넓혀서 좀 크게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채점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융통성만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장하시는 거 잊지 말고 여기까지가 일단은 요거에 관련되어 있는 그리기 도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점은 실제로 좀 줄여서 말씀을 좀 드리죠. 조금 넓게 보세요. 먼저 해주셔야 될 점은 일단 요거 그 위에 하이퍼링크 때문에 쳤으니까요. 냅두시고 엔터 미래 도시부터 글자만 쭉 치는 거죠. 띄어쓰기 하고 얘네 문단 번호 다 지우고 글자만 다 쳐주시고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표도 꾸미지 말고 글자만 한번 띄고 얘도 그냥 여기다가 써주는 걸로. 글자만 다 쓰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꾸민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씩 하나씩 꾸미는 거.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요거를 좀 보셔서 글자 먼저 다 치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글자 입력 시작하세요. 자, 이렇게 한번 적어 와 봤습니다. 글자를 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쳤을 때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죠. 이렇게 큰 제목 그냥 이대로 쳐봤고요. 어차피 여기는 미리 쳤었죠. 저희가 이제 책갈피 때문에 쳤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엔터를 쳐야 되는 부분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죠. 보통 이렇게 조금 띄어진 곳이 보통 여기서 엔터를 쳤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제가 친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번 엔터를 친 거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필수적이다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기호는 보통 이제 컨트롤 F10으로 기호를 넣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호를 넣은 상태로 그냥 미래도시 구축 사례 분석이라고 넣은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문단 번호를 따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붙이지 않고 그냥 글자만 쭉 쳐서 완료를 지었습니다. 어,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기호 넣어주고 글자만 쓰고 절대 병합과 그리고 이제 정렬 그리고 이제 줄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줄임은 아직 하지 않았고 그냥 글자만 쓴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혁신센터도 마찬가지로 적기만 한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해주실 게 뭐냐면 먼저 얘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벼운 것부터 먼저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뭐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좋냐면 이런 식으로 한자로 바꾸는 걸 먼저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구축대, 구축이라는 곳에다가 제가 만약에 한번 찾아보고 인프라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겠죠? 네, 여기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신 상태로 키보드에 한자 키가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한글과 한자가 같이 있는 요 세 번째 걸로 그리고 한자는 뭘로 고를지는 보고 진행하시면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요걸로 가시면 되겠네요. 바꾸기. 이렇게 바꿔주시고 중간에 시책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1년의 시책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자 키 눌러서 바꿔주는데 한자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요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요거랑 바꾸기해서 바꿔주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할 일은 이렇게 띄워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보통은 여기를 몇 번 띄는 거냐면 두 번 정도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띄게 되겠죠.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교재에서 보셨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두 번 정도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위에서부터 천천히 하나씩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사실 뭐부터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냐면 쪽번호 매기기 그리고 이런 식으로 머릿말 기능부터 먼저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쪽으로 가시면은 쪽번호 매기기가 있고요. 눌렀을 때 이런 창이 뜰 겁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쪽번호 매기기는 일단 줄표가 없이 알파벳 대문자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F는 6으로 시작하는 거라서 시작 번호는 6으로 위치는 오른쪽 밑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해서 위치 조절과 그 다음에 요거 신경 써주시고 시작 번호 신경 써주시면 쪽 번호 매기기는 완료가 되는 거죠. 넣기 해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H부터 시작을 해버리잖아, 그쵸? 그러면은 저희가 F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A, B, C, D, E, F 6부터 시작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다른 페이지도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근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저희가 다시 지워버리고 커서를 여기다 놔버리고 쪽번호 매기 다시 한번 내가 만약에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H로 떴다. 그래서 이제 알려드릴 게 요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경우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세 번호로 시작을 눌러주시게 되면 쪽 번호를 6으로 시작하는 걸 다시 한번 해주신다면 이런 식으로 F로 뜨면서 다른 페이지가 있는지 안도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도 이제 F, G, F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니까 이쪽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쪽 번호가 있는 것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쪽 번호 없음으로 진행해 주시면은 이렇게 없어질 거고 여기도 없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겨난다. 이런 식으로 생겨나면은 보통은 이제 계속 이렇게 좀 같은 작업이 반복되면 좀 짜증나기 때문에 현재 쪽만 감추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쪽번호 이렇게 해서 조금 가려주는 것도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실적 마감주기 쪽번호 가려주는 거 있고 여기만 F로 뜨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개를 여러분들이 계속 진행을 하시면서 수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머릿말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보통 이제 머릿말 쪽에서 머릿말 쪽을 보시면은 위쪽 모양 없음 이렇게 쭉 타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눌렀을 때는 글자를 먼저 쓰겠습니다. 사회혁신 전략. 이 친구는 지금 오른쪽 정렬되어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넘기고요. 드래그를 해서 궁서 10포인트로 변경하겠습니다. 궁서 모든 글꼴 그 다음에 10포인트로 변경하시고 닫기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머릿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다른 곳도 들어가는지 보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는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천천히 밑으로 내려오면서 진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친구는 실제로 가운데 정렬을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둠의 18포인트 지나기까지 지나게 도둠의 18포인트 지나게까지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 덧말 넣기라고 해서 위에 이제 덧말 넣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덧말을 한번 넣어 볼 텐데 덧말 넣기는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를 입력한다라는 뜻이고 여기 보시면은 덧말 넣기가 쭉 찾아보시면 있어야 되는데 막 없어요. 덧말 넣기도 계속 찾아보면 없어요. 그때는 보통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찾으려고 한번 위에 메뉴를 둘러다 보는데 없으면 항상 조그마한 화살표 누르시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덧말을 넣을 수가 있고 지역사회 지속 가능성 넣어주시게 되면은 넣기를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바로 들어가면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덧말은 꼭 넣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똑같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문단 첫 글자 장식으로 들어갑니다. 미래에 이 미자를 바꿀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한 문단이에요. 사실 커서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지만 그래도 미자 옆에다가 두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식 쪽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을 들어가실 수가 있고 지금은 두 줄을 먹고 있기 때문에 두 개 그리고 굴림의 면색 노랑까지 그래서 이거는 굴림으로 면색은 노란색으로 마우스 한번 갖다 대시고 설정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뀌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각주를 먼저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근데 각주는 여기 없고 다른 곳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각주가 있는 곳에 커서를 위치시키기 위해서 앞에다가 싹 커서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기다 앞에다 딱 커서를 대고 난 다음에 컨트롤 N 눌러주시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메뉴 이용하는 방법을 먼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쪽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각주, 뭐 입력 쪽에도 각주 있다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고 눌렀을 때는 바로 위에 이렇게 내가 커서 위치한 곳에 관련해서 모습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이렇게 깜빡이는 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각주 넣었으니까 밑으로 와서 요거를 한번 넣어보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7가지 주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시행한다라는 것 지켜주시면 되고요. 각주 구분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5c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각주는 보통 동그라미 기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들도 여기를 각주 모양을 좀 바꿀 거예요. 번호 모양새에서 동그라미 기역이면은 요 정도로 가겠죠? 이걸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중간중간 저장해가지고 계속 저장해 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림을 먼저 넣는 게 좋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서 하시는 게 가장 깔끔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보통 이제 그림까지만 넣으면은 여기까지는 완료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경로 같은 거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림 4 넣을 건데 자르기 기능까지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에서 그림의 그림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문서에서 ITQ 픽처 쪽 들어가게 되면은 그림 4를 가지고 넣을 수가 있죠. 드래그를 하실 때는 보통 이 두 번째 문장에 들어가지 않게 조그만 이렇게 오른쪽에 사이즈 있게끔 딱 넣어주시면 되고 이 친구를 지금부터 자르기를 좀 해야 됩니다. 넘어가시다 보면은 여기 있는 메뉴들을 이용하셔도 괜찮겠죠. 자르기 나와 있으니까. 자, 자르기를 할 때는 이 그림만 나오게끔 자르기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보통 드래그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잘라서 이렇게 이것도 조금 잘라서 이렇게 조금 그 그림만 보이게끔 여러분들이 좀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데를 누르고 빠져나가시면 자르기가 완성이 되고
이 친구 더블 클릭해서 크기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좀 하겠습니다. 40에 40이죠. 40에 40. 크기 고정은 무조건 규칙입니다. 그리고 바깥 여백 왼쪽 2mm는 보통 여백 쪽을 가면은 바깥 여백 왼쪽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 2mm로 눌러주시기만 하면 되죠. 설정. 이렇게 들어가죠. 이거를 그림을 조금씩 이제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이 매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여기 끝에 글자를 좀 맞춰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속과는 지치, 콤마. 그래서 속과는 지치, 콤마 이렇게끔 나오게끔 여러분들이 진행해 주시면 되고 필요하다로 끝나는 것도 시잇으로 끝나는 것도 완벽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하셨다라면은 이제 밑에 넘어가서 이런 것들을 한번 도전해 볼 건데 특히 이 친구는 지금 보시면은 얘만 따로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인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같이 가셔야 됩니다. 특히 이 친구는 글자 포인트랑 굴림 정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 잡아주고 일단 굴림의 18포인트부터 굴림의 18포인트부터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얘만 잡아서 하향의 음영색 빨강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글자색은 빨강. 그 다음에 음영색은 한번 둘러보셔야 돼요. 어떻게 음영색이 있나. 만약에 없으시면 보통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글자 모양을 들어가시면 이렇게 음영색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아, 반대로 갔네요, 제가. 예, 반대로 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갈게요. 일단은 음영색이 빨강이죠. 네, 음영색이 빨강인데 글자 모양 들어가서 음영색 빨강에 글자색은 하양색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항상 밑에 있는 이 문단번호 기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어려울 필요 없는 게 커서는 아무 때나 위치시켜 주시고 저희가 이제 쭉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편집 쪽으로 한번 가보죠. 네. 가보셨을 때 편집 그리고 보기 쭉 둘러다 보시고 입력, 서식. 근데 보통 이제 이 문단에 대한 것들의 앞에 번호를 붙일 때는 보통 서식 탭을 가라고 교재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서식을 가셔가지고 스마트 시티 재난 대응형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1점, 2점, 동그라미 1부터 동그라미 2까지 진행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걸 어디서 하시느냐? 보통은 이제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개요라는 곳에 이런 식도 있고요. 아니면은 보통 번호를 매겨야 되니까 여기 화살표를 눌러서 이렇게 문단 번호 모양으로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개요랑 비슷하거든요. 문단 번호 모양으로 여길 거 체크하셔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내가 원하는 게 없어요. 1, 2번에 동그라미 1, 2면은 내가 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찍고 사용자 정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보통 1수준 같은 경우에는 1점, 2점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번호 모양은 1.2점으로 된 요거 맞고요. 그리고 20포인트의 오른쪽 정렬은 여기서 20포인트의 오른쪽 정렬로 해서 1수준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2수준으로 가게 되면은 동그라미 1, 2번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30포인트의 오른쪽 정렬, 30포인트의 오른쪽 정렬로 가시면 되겠죠. 180%를 하는 줄 간격은 나중에 하시는 게 가장 좋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설정. 그리고 이 친구가 있었을 때 일단은 만들어졌으니까 취소를 누르게 되면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해보죠. 이렇게 잡았을 때 내가 문단번호 모양을 들어갔을 때 내가 만들었던 요거 보이실 겁니다. 설정 누르면 이런 식으로. 근데 보통 이렇게 두 개를 하시는 게 아니라 얘는 지금 보통 이제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늘리는 것, 줄이는 것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너무 안쪽으로 들어온 느낌이 있죠. 근데 그게 맞거든요. 그럼 얘네 둘만 수준을 좀 감소시킬 겁니다. 이 버튼으로 감소시켜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단 번호 모양 우리가 만들었던 거 가시고 얘네 둘만 1, 2번으로 주시면 되겠죠. 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이제 1번하고 2번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바뀌어졌어요. 자, 제가 알려드린 단축키 중에 컨트롤 Z 기억나시죠? 그거 이용해서 잠깐 다시 한번 백 해봤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잡지 마시고 어쨌든 요거 크게 한번 잡아주셔서 요걸로 한번 다시 한번 설정해 볼게요.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때 얘네 둘만 따로 수준 감소, 얘네 둘만 따로 수준 감소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밑에 이제 표를 만들기 위해서 제목부터 먼저 꾸며볼 건데 굴림의 18포인트 밑줄 강조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목과 그 기호와 같이 굴림의 18포인트까지는 가지고 보시면은 여기까지만 밑줄을 주고 있습니다. 밑줄은 바로 제 마우스 위치 보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조점이라고 해서 지역 소멸 이렇게 위에 조금씩 나와 있는 게 강조점이라고 하죠. 그때는 이제 글자 모양을 들어가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쭉 보시다가 약간 뭔가 내가 여기서 강조점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모습이 V자 같은 꺾여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다가 찾았다. 그럼 바로 강조점 주시고 정책 제한도 이렇게 만약에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괜찮겠죠. 네,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표는요, 일단 먼저 그런 칸들 조절하는 것, 그리고 이제 병합하는 것들을 좀 먼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분은 좀 적으니까 한 요 정도까지만. 그리고 정책도 마찬가지로 얘네 둘을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이렇게 셋업 치기, 요걸 눌러서 진행하셔도 괜찮겠죠. 경제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지역 하고 나서 엔터를 쳐서 이렇게 비슷하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부 내용 같은 거 한 줄로 나와주면 좋으니까 보통 병합시킬 수 있는 것들은 다 병합을 시켜서 그나마 조금은 좀 작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여기 있는 것들에 대해서 딱 보자면 자립성까지 엔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줄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줄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한 줄로 나오기 위해서 마지막 것만 촉진하고 나서 엔터, 개선하고 나서 엔터, 교육 및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드래그를 창출까지만 내려가게끔 중간에 조금씩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다. 아직도 하나가 한 줄로 안 나왔다. 그럼 이거 옆에 있는 거 좀 더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졌으면 이제부터는 병합과 열너비 조절이 완료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테두리를 해주는 게 좋은데 그 전에 요거부터 먼저 표 전체 긁어주시고 도둠의 10포인트 가운데 연결 가운데 연결부터 먼저 하고 도둠의 10포인트까지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만약에 또 조금 잘 안 보인다 그러면은 더 줄여야 되겠죠. 네, 더 줄여서 활용하는 방법 말고는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셀 배경색이나 유형 가로, 시작색 노랑, 하향은 이따가 하기로 하고 테두리부터 먼저 갈 건데 보통 왼쪽과 오른쪽은 많이 없는 경우가 좀 허다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느낌을 주게끔 이제 이중 밑줄을 해서 이제 하신 거고 밑에는 약간 더 굵게 보이죠. 그렇다면 전체 범위 잡고 L, 그 다음에 테두리 쪽은 선 없음. 여기 선 없음이거든요. 왼쪽, 오른쪽만 일단 먼저 없애보고 다른 데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노란색 부분에 있는 요런 이 줄 같은 거 있죠. 알파벳 M자 눌러주시고, L자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테두리는 이중실선. 이중실선이고, 위랑 아래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설정. 그 이제 밖에 나가면 조금 비슷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하라는 대로 그라데이션을 걸어볼 겁니다. 보통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뭐 잘 안 쓰는 기능이기는 해도 위에 보시면 이런 메뉴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표 레이아웃부터 해가지고 표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많이 나와 있지만 보통 셀에 음역을 넣으라는 얘기가 되고 아니면 이게 조금 그러시면은 실제로 잡아놓고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나서 이제 글자 모양 안에 문단 모양 이런 데 가시면 좋겠죠. 뭐 테두리나 배경 같은 것들 바로바로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셀에다가 채우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알파벳 L자 눌러서 배경 쪽에 그라데이션. 보통은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나오면 문제를 봤을 때 시작색이 노란색이고 끝색이 하양이기 때문에 시작색은 노란색, 끝색은 하양색으로 주시는 거죠. 그거 말고도 지침이 또 있겠지만 자, 이 상태로 일단 먼저 여기서부터 자, 유형은 가로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앞에 갖다 대면 이렇게 줄무늬, 원형, 사각형, 원뿔 이런 것도 좀 조심하시고 지금은 여기 있는 가로 말하는 거죠. 설정.
그럼 이렇게 이쁘게 낼 수 있고요. 저번처럼 차트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2번 정도만 떨궈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이제 요거를 이제 오른쪽으로 넘겨서 정렬하시고 그 다음에 도듬 24 지나기까지 24 지나기까지.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됐고 이제 자, 그 다음에는 장평 빼고 오른쪽 전열까지. 오른쪽 전열 이미 했고 글자 모양 들어가시면은 장평을 바꾸실 수가 있죠. 장평은 105라고 했으니까 조금 눌러주시는 것까지 하시면은 완벽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못하시는 게 있을 수 있다면 연습이 좀 덜 되시는 거고, 한 가지를 계속 연습하셔도 괜찮겠지만 다른 강의도 있고 하니까 조금만 좀 참아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일단은 만들었던 이 문서를 조금 좀 넓게 보여드리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만드신 것 같고 지금 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